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금리 관련된 소식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이야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금리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6월에 성명문에 변화되었던 스탠스 내용이 있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직 관세 부분이 결과가 좀 더디고 있죠. 8월달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8월부터 관세 추이에 있는 총 정리가 되고 나서 변화적 추이를 못해도 6개월 정도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좀 시간이 아직도 좀 더 많이 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르면 3개월 정도의 이제 금리의 변화점을 줄 것이기 때문에 못해도 빠르면 12월 달, 늦어지면 내년 2월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준 위원들에 따른 이제 발언도 약간 금리 인하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근 미국 리츠에 따른 동향 부분도 약간씩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실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이 10주년 부분에 따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스비만 든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참여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번외가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관세 부분이지만 짤막하게 일본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맞추었다라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까지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번외로 이제 주식시장에 따른 배당 소득 부분이 되게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되게 달콤하게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뭐 코스피 5천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절세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형태에 있는 모델링이 같이 가게 되면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이소영 씨 부분에 있는 표정만 봐도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라이브만 저는 챙겨보는데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또 팩트는 여기서도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이제 증시 부분에 따른 그런 회의를 그 전에 사전에 가졌냐 안 가졌다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잘났는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매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코인 시장에 있는 법률도 안 봐도 비디오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내 부분에 따른 기대감, 뭐 현물 ETF 뭐 열어주겠다 이딴 부분에 따른 기대감 자체를 가지지를 마세요.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상품 부분에 따른 저는 별로 기대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뭔가를 하나를 내주는 척하고 두 개를 더 가져가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세법이 간결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우리도 주어진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 시간 분초가 매우 아끼고 아껴서 되게 값어치 있는 데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CRT가 없는 국회의원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 시간 그런 쪽에다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알아봐야 되고 이딴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인 뭐 법 통과될 때도 거의 비슷한 수순으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하나하나씩 코인에 세법을 붙였을 때 얼마나 그렇게 추잡하고 던지럽게 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는 추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더리움 부분에 대해서도 이더리움 보유를 공식화했던 기업들이 약 12조 원어치 이더리움을 확보한 상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ETF 수급 부분에 따른 동향은 약간씩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추이지만, 이더리움은 이제 약간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이제 개별 기업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좋아야 좀 화력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적 여건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따른 동향으로 미국 추이에 있는 미국 통화가 더 많은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부분에서 이제 눈에 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여전히 이제 ETF의 통과 수순이 이제 곧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잘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기대가 많이 된다. 여기 안에서도 이제 ETF가 안 되는 그런 코인들은 좀 걸러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고래 애들이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보고서 요약 내용문이 나왔는데 전략 비축 내용은 아직은 언급하기에는 좀 어렵고 책이 하나하나씩 좀 채워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서 당장은 뭐가 나오기에는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도 이 말에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200불 돌파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60% 하이에 시사점이라고 이제 써놨던 내용이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솔라나 부분이 이때까지 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즉 CEX 거래소에 있는 기반에서 거래 빈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CX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지 않거나 덱스 시장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요거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쟁점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솔라나나 이더리움이 이제 특히나 이더리움이 요즘에 많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참률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도미넌스를 재고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ETF와 개별 기업들이 막 사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가 크게 변화점이 많이 안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즉 갖고만 있지 팔 물량은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도미넌스가 좀 높은 위치에서 좀 놀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이더리움 추이에서 가세가 되고 솔라나도 가세가 되고 나머지 ETF들도 가세가 된다라고 하면 내려가는 폭도 좀 더 나오긴 하겠지만, 내려가는 최저 도미넌스 하한도 존재하고 최대에 있는 도미넌스에 있는 추이도 어느 정도는 박스권, 그러니까 상단이 어느 정도 막혀져 있고 하단도 막혀져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과거의 도미넌스 해석보다는 이번 도미넌스 해석이 진짜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냥 러프하게 못해도 그냥 비트코인 관점하고 과거에 있는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변동성 15%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거의 비트코인을 모으는 회사 비중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셀러 형님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모아야 도미넌스 부분에 좀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 것이지, 아직은 조금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근데 시간이 흐르면 아마도 이제 여기에서도 새로운 알트코인의 새로운 출구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도미넌스 부분은 상당히 치고받고 많이 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 판단하는 분석 부분이 과거랑은 조금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셀러 형님이 또 재미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STR C를 이번에 이제 상장을 시켰는데요. 지금 이제 C는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성과가 좋았던 F를 보게 되면 좀 잘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선주 중에서도 배당을 누적적으로 챙겨주는 그런 우선주를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서 또 웃긴 게 STR-C를 만들면서 가용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을 2만 개나 더, 비트코인 2만 개를 더 살 수 있을 만한 요건을 또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마의 곡선 이 마스터 플랜이 정말 깨질 것이 아닌데 엄밀히 따진다고 치면 이 분위기가 오히려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금리가 4.5에 있고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전히 개별 기업들에 쓸 수 있을 만한 가용될 자산이 많이 쓰지 않았다. 총알이 많이 남아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제 개인과 그 다음에 전체 외국인에 있는 ETF의 접근성 부분을 봐야 되겠죠. 수급이 얼마만큼 계속 들어올 거냐.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은 CX에 있는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알트코인 부분이 못 가는 애들은 많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ETF가 땡겨 먹고 어디 이제 CX 거래소 한번 클릭 좀 해볼까 하는 순간에 오히려 그냥 주식시장으로 좀 빠지고 어디로 좀 빠지고 이렇다 보면은 잘 투자하기가 좀 많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이번에 좀 많이 못 올랐던 거는 좀 정리를 하고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USDC 발행 비중도 여전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 부분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잘 견뎌낸다라고 하더라도 분위기 한번 잡히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나의 책임도를 어디까지 열어둘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갈 거냐, 개별 기업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무서우니까 그냥 CEX에서 이더리움만 구입을 할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 결과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요. 플러스가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이 어느 정도에 있는 위치인지를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자산인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계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